여러분 혹시 여기 부동산 개론 강의 노트 보셨죠? 그래서 부동산 개론 있죠? 아니요. 이게 강의 노트가 아마 뭐죠? 1월달 강의할 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 노트는 사실 전 학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강의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나 봐요. 페이지가 얼마 안 돼요. 깔끔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 공시법이죠? 공시법이요. 공시법은 됐는데, 공시법 선생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다시 똑같은데 편집을 다시 좀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아마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보고 하면, 월요일에 맡기면은요, 여러분들이 1월달 강의할 때는 강의 노트를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법하고 공시하고 개론하고 나오고 좀 있으면 공법 있죠? 공법도 1월달에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보고 그 다음에 대본하는 게 시정에서 하는 거보다 사기대학교 안에 대본서 있거든요. 어디요? 사기대학교 안에? 몰라요. 거의 반값이에요. 학생들. 그래요? 학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만 해줘요. 주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하고 세법하고 공시는요, 강의 노트가 사실 세법하고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은 사실 강의 노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강의 노트를 만들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3월달, 4월달 강의를 가지고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그냥 중개사법하고 세법 없다 생각하시고 내년 이제 공부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일단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내가 먹은 노트가 있으니까요. 공부를 할 때 조금 많은 도움은 안 될지 몰라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책을 다 보려고 하면 사실 봐가지고 핵심을 잡으려면 힘든데 한눈에 딱 볼 수 있잖아요. 일단요. 큰 계략적인 어떤 그림은요. 한눈으로 딱 보니까요. 이렇게 한눈으로 딱 돼 있으니까 한눈으로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면은 아무래도 쉽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공시법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보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보면 지적법 전체를 이렇게 쭉, 이게 상당히 목차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걸 알아야지, 지금 공부를 어디 가고 있다, 이게 돼야지 공부가 빨리 들어오는데, 공부를 잘 안 해본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줄거지고 그럴 때 보면 상당히 힘든 게, 어디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줄거진 것만 무조건 암기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전체 보기라고 해가지고 지적법이 전체적인 건,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보면 전체 보기 하고 나서 달라고 해가지고 소달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지적법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달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한번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단락보기가 다 돼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강의 노트가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용어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단락보기하고 다. 그러니까 단락보기만 여러분들이 잘 봐도 공부가 다 할 줄 아는 사람은 단락보기만 쭉 봐도 공부가 다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시법 같은 경우라든가 학개론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법선생님이 어제 강의 여기서 하고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뭐죠? 공법 노트 마지막 마무리 한다고요. 그래서 노트가 됐으면 1월달 강의할 때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노트로 가지고 보시면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이제 하고, 다 얘기했죠? 저번 주에 다 얘기했죠? 그래서 유학집은 3월달에 나오고 다 얘기했으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여러분 지금 되어 있나요? 463페이지요? 되어 있죠? 463페이지 우선 변제적 효력,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요. 우선 변제적 효력을 뭐냐면, 여기 보면, 항상 여러분요,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보증금.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경매할 때 소멸하는가? 또는 뭐가 되는가? 인수되는가? 이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대항력은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매매대금 절도로 안 돼. 매매대금 절도로 안 된다고. 어디에서만? 그것은 경매, 매각대금에서만 얘기하는, 매각대금에서만.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경매라고 지금 얘기했죠, 지금.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해했나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A가요. 저당권이에요. 여기 B가요. 임차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C가요. C가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인데요. 여기서 건물이요. 건물이 나중에 뭐가 되냐? 이제 T한테요. T가 매수인이에요. 매매를 해가지고 매매가 돼가지고 매매요. 매매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매수란 거예요. 그러면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임차권이고 3번이 전세권이죠. 이 사람 지금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매수인 매매해가지고요.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임차는 보증금은요. 보증금 청구를 누구한테 한다? 보증금 청구를 누구한테 한다? 이 말이죠. 임차권 소멸한다 안 한다? 왜? 저당권 밑인데 왜 안 하죠? 응? 무슨 말이겠죠? 경매일 때만 소멸하는 거예요. 경매일 때만 저당권이 말소 기준 걸려요. 알겠죠? 경매나 공매할 때만. 경매나 공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죠? 매매라고 그랬죠? 매매니까 임차권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매수인을 뭐란다? 양수인이죠? 보증금 반환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보증금 반환은 D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소멸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한다? 경매일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또 봐. 여기서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하고 뭐가 있죠?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 이렇게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요. 이러면 대항력권하고 여기 확정 글자가 있어야 되죠? 여기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즉 압류 등기 전까지 말이죠. 그 다음에 대항력권과 소액 임차인이 돼. 옛날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어. 1억 5천이었어. 근데 경매가 되기 전에, 경매 기입 등기가 되기 전에 뭐죠? 보증금을 깎고 월세를 올리다 보니까 보증금이 9천으로 다운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소액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최우선 변제가 무조건 인정되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 서울에서는 9,500이죠. 그럼 그 9,500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내가 이제 저당권이 만약에 2014년에 저당권, 뭐죠? 저당권이 있어. 보니까, 울구에 보니까 저당권이가 됐고, 지금은 2015년이잖아요. 2013년이라고 해봐. 2013년에 저당권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2015년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를 가지고 최우선이 아니냐를 따지자면 2013년 저당권 날짜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때는요, 언제 얼마? 8천이었거든요, 8천. 그런데 내가 지금 9천이죠, 지금 9천? 그럼 무조건 9천이니까 최우선이다. 그럼 큰일 난다고. 알겠죠? 언제 기준으로 해? 내가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임차인은 나보다 먼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었던 그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중개업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최우선 변제권의 변청 과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얼마였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얼마였고, 쭉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 무조건 지금 오늘 지금은, 서울은요, 9,500까지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죠? 울구에 가가지고 저당권을 딱 봤더니 저당권 2014년이야. 그러면 8천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가 돼야 돼? 8천 미만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근데 지금 9,500이죠? 9,500인데 아마 내년에는 만약에 1억 2천으로 바뀌었다고 해봐. 바뀌었는데 저당권 등기가 언제 있다? 2015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얼마를 기준한다? 9,500을 기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민법에는 그게 없지만 여러분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 책에 보면 변청 과정이 있을 거예요. 변동이 어떻게 되는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얼마,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얼마 쭉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의 대장 뭐죠? 등기 등본 울구를 꼭 봐야지. 울구를 봐가지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가 보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돼 있나 봐. 그 해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딱 보고 보면 옆에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하고 비교해가지고 최우선 변제권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그것을 잘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나중에 엉뚱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할 때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란 말이 없어. 매매할 때는 오직 언제만? 경매 대금에서만. 그 다음에 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뭐라냐?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어디에 되어 있냐면 등기부에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등기부를 펼쳐보면 되잖아요. 그걸 공시적 기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경우는 경매가 되죠. 그러면 경매법원에서 당연히 배당을 해줘. 당연히. 그런데 임차인은 채권이라고. 채권은 아무리 전입신고를 했어도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라고. 두 사람 간의 관계라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의 경우는
경매가 되면은 당연히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법원에서 뭐가 하냐면 이해 당사자한테 뭐가 하냐, 신고하라고 와. 그래서 돈 받고 싶으면 신고하고, 그럼 돈 받기 싫으면 그냥 그대로 살든지. 그러면 이렇게 법원에서 신고가 오면 내가 뭘 해야 돼? 배당 요구를 해야 돼. 배당 요구. 그랬을 때 돈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그래서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뭐가 되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만약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등기를 한 경우가 있어. 등기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등기부를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줘.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우선 배제권이나 최우선 배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자하고 임차인하고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돈을 빨리 받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매각대금이 나오죠. 이 매각대금, 경매대금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저당권 실행비용을 해.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요. 저당권 실행비용. 두 번째는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를 빼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해.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는 당해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당해세.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 여기는요, 우선 변제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우선 변제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주택 임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우선 특권이 있고. 주택은요 어디가 있냐? 먼저 서울시죠. 서울시가 있고, 인천광역시하고 인천시, 그 다음에 경기도죠. 과밀 억제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를 뺀 나머지 광역시죠.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빅4가 있죠. 알겠죠? 뭐가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영동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라고 그랬죠? 먼저 경기도 광주시, 그 다음에 용인시, 그 다음에 안산시, 맨 끝에 가면 뭐가 있어? 김포시가 이렇게 돼. 김포시 이렇게.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광역시하고 똑같아. 어쩌면 여러분요, 부산광역시보다 당연히 용인이나 이런 데가 땅값이 더 비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나머지 기타 지역이죠? 기타. 알죠? 강원도,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 원주, 견보지, 경상도, 경상북도, 포항,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기타 지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가도 마찬가지고, 임금 우선 특권은 3년분의 퇴직금, 3년분의 퇴직금하고, 그 다음에 3개월의 임금하고, 그 다음에 재해 보상금하고,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선 배제권은 뭐냐면, 우선 배제권은 저당권, 근저당권, 여기는 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도 뭐란다? 등기를 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임차권이죠. 이런 임차권은 뭐가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 등기, 확정일자의 순서를 비교해서 누가 더 먼저냐 이 말이죠. 먼저냐. 그러니까 저당권이 먼저가 될 수 있고 임차권이 먼저가 될 수 있죠. 이것을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하고 말이 다르죠. 그러면 최우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최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 경로 우대석이 있죠? 경로 우대석이 있잖아요. 노약자하고 임산부 우대석. 거기 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도 거기에 자리 한 자리 비어 있죠? 앉아 안 앉아? 안 앉죠. 그런데 제일 늦게 탄 할머니가 그 위에 제일 먼저 앉죠? 다른 사람이 이미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가서 앉잖아요.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요, 그 말고 일반석 있죠? 일반석은 누가 먼저 우선해요? 먼저 누가 가방을 던지냐, 이게 우선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가방을 던진 사람이 우선하죠. 그럼 어때 보면 지하철 같은 거 타다 보면 참 여자분들 왜 저러지? 자리 하나에 막 이럴 때가 있죠. 자리 보고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는 사람 있잖아요. 앞에 누가 필요 없죠. 그럼 뭐예요? 그걸 우선 변제죠. 먼저 쫓아가야 내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누구보다 우선한다? 뒤에 사람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이렇게 후순위보다 우선. 최우선은요, 다른 권리자보다, 다른 사람보다 우선. 다른 향해서 모든 사람을 얘기하죠. 우선은 뭐죠? 후순위보다 우선. 그런데 최우선은요, 다른 담보권자와 누구보다도 우선 이 말이죠. 말이 다르죠. 알겠죠?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매대금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냐? 경매대금에서는 최우선 변제를 먼저 빼고, 그 다음 뭐를 뺀다? 우선 변제를 빼는 거예요.
응?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봐.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먼저 저걸 먼저 이해를 해야지 나머지 게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값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저당권, 여기는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여기는 전세권, 여기는 임차권, 여기는요 임차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는 저당권 등기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당권 등기화되어 있고 여기는요 확정일자가 돼 있어.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가 돼 있고 여기는 임차권이요 전입신고가 돼 있고 여기는요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저당권이 1억이고 여기는 임차권이 얼마냐면 임차권이요 여기도 1억이고 여기는 1억이고 여기는 7천이고 여기는 8천이고 이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도 그냥 1억 하지 말고 한 9천 할까요? 9천이고 이렇게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뭘 하냐? 여기서 배당표를 만들어요. 배당표를 만드는데 배당표는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당표를 쪽 할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저당권 실행비용 빼고 그다음에 제3취득자 비용상환 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뭘 빼? 최우선 변제를 빼. 최우선은 뭐죠? 서울시는 얼마? 서울시라고 생각을 해. 9,500에서 얼마? 3,200까지. 여기는요, 인천광역시는 얼마? 1,500을 빼. 알겠죠? 그러니까 8,000에서 얼마까지? 여기는 500 빼. 2,700. 여기는 광주광역시는 얼마? 1,500 빼면 안 돼. 여기는 또 6,000을 빼야, 2,000 빼야 돼. 그럼 얼마? 여기는 500 빼면 2,200인데 2,000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기타는 얼마? 6, 여기서 1,500 빼. 4,500. 4,500에서 2,000에서 500 빼. 그러면 1,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1,500 빼죠? 여기는 500 빼죠? 여기하고 여기는 얼마 뺀다? 1,500 빼죠? 여기하고 여기는 얼마 뺀다? 500을 빼요. 여기가 좀 차이가 있죠? 2,000 빼고 여기는 700을 빼죠. 알겠죠?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부탁인데 암기를 해. 먹고 살만하면. 그럼 먼저 뭐냐면 최우선 변제권을 먼저 빼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빼니까 뭐를 먼저 빼냐? 여기서 최우선 변제를 찾아.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돼? 9,500 이하. 서울시니까. 그래서 여기 얼마예요? 임차인, 여기 임차인이잖아. 임차인. 여기 임차인이고 여기 임차인이죠? 다 9,500 이하죠? 다 9,500 이하. 알겠죠? 그래서 얼마씩 뺀다? 3,200까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빠져? 1번으로. 1순위로 누가 빠져? B하고 또 D하고 또 누구? 이렇게 해서 얼마씩 뺀다? 3,200씩.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는 뽑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B는 지금 뭐만 있어? 확정일자만 있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 최우선 변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이 있어야 돼.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여기 와. 우선 변제죠? 우선 변제는 대항 요건하고 대항 요건을 한마디로 하면 전입신고다 이 말이죠?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최우선 변제는 최우선 변제 우리 지금 보고 있죠? 대항 요건, 전입신고죠?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리고 나서 뭐야? 소액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여기는요. B는 지금 뭐가 없어? B는 뭐가 없어? 전입신고가 없잖아요. 임차인인데 전입신고 없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 여기 뭐가 돼? 전입신고가 있죠? 그냥 되고 여기는 전입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소액이니까 9,500이 하니까 D하고 E는 각각 얼마씩 3,200을 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당해에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를 빼. 우선 변제는 순서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2번으로 누가 빠진다? A가 얼마? 1억을 빼는 거야. 1억. 알겠죠? 그럼 B는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얼마를 빼고? B는 얼마를 빼? B는 얼마를 받아? B는 8천 못 받아.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돈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내 말 지금 이해했죠 지금?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은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돈 한 푼도 못 받아. 여기는요. 여기 전세권은 등기돼 있죠. 얼마를 받아? 그래서 C가 얼마 받아? 1억을 받아. 그 다음에 D는요. 전입신고가 돼 있죠? 전입신고가 돼 있으니까 D는 또 얼마를 받아? 아까 이거 얼마 받았어? 이미 3,200 받았죠? 그럼 얼마 남았어? 3,800이 남았죠? 그럼 3,800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왜요? 전입신고는 있는데 이게 뭐 없어? 여러분 봐봐. 우선 변제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 사람 뭐는 있어?
전입신고 뭐가 없어? 그래서 돈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누가 받아? 이는 아까 얼마 받았어? 3,200 받았잖아요. 전입신고에 확정일자 있죠? 그러니까 돈 얼마를 받아? 4,800을 받는 거예요. 4,800. 이렇게 돈을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으면 B하고 C가 아까 D가 돈을 못 받는 게 있죠? 그것을 채권액에 비례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남는 돈이 있으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한다? 먼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를 얘기하는데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최우선 변제로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과 그 다음에 소액이어야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소액이다 아니다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안 따져. 소액이고 뭐가 안 따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선 변제가 뭔지 그래서 먼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빼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선 변제를 할 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요? 저당권자가 우선하는지 임차인이 우선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럼 여기서 뭘 한다? 대항력을 구하죠? 대항력. 그래서 대항력하고 뭐하고 비교하냐? 확정일자. 확정일자 날짜를 구해가지고 여기서 뭐를 구하냐? 우선 변제권을 구해. 우선 변제권.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구하고 나서 여기서 뭐하고 비교하냐? 저당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당권하고. 그래서 참 어렵죠. 저당권은 언제죠? 자기 등가 날짜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 가가지고. 참 어렵죠? 그럼 봐, 지금부터. 뭐죠? 주택의 인도 2월 1일, 전입신고 2월 1일, 확정일자 2월 1일, 저당권 2월 1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2월 1일, 2월 1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 2월 2일, 저당권 2월 3일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 알겠죠? 자, 그럼 봐. 여기 지금 이 두 개에서 2월 1일, 2월 1일이죠? 그럼 대항력은 언제야? 대항력은? 2월 2일 0시죠. 확정일자는 2월 1일, 확정일자는 동사무소가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9시죠. 누가 더 빨라? 확정일자가 더 빠르잖아. 2월 1일이 더 빠르죠. 여기는 2월 2일이니까. 어디가 더 빨라? 확정일자 빠르죠? 그러면 우선 변제는 두 개를 비교해서 늦은 쪽을 기준으로,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해요. 어디가 더 늦어? 대항력이 늦죠? 그래서 2월 2일 0시. 여기는 몇 시? 9시. 여기는 몇 시? 9시. 이렇게.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항력을 구해. 언제? 2월 2일 0시. 그러면 확정일자는 몇 시? 9시. 0시고 9시죠. 어디가 더 빨라? 여기가 대항력이 빠르죠? 어디가 더 늦어? 확정일자가 늦죠? 그러면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 2월 2일 9시. 여기는 언제? 2월 2일, 2월 3일 9시. 어디가 더 빨라? 여기 우선 변제가 빠르죠? 여기는 어디가 빨라? 저당권이 빠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임차인.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먼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이 있으면 누가 받아? 저당권자가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참 어렵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은 언제부터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확정일자를 받을 때냐? 절대로 그렇잖아요. 알겠죠? 먼저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두 개를 비교한다. 대항력을 구해가지고 확정일자. 그럼 봐. 이렇게 되죠? 항상 우리가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얘기하냐? 확정일자는 그날부터고 대항력은 그 다음날이죠. 그러니까 같은 날 전입신고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어디를 기준으로? 같은 날이다. 같은 날이면 대항력을 기준으로 하죠. 같은 날이면. 알겠죠? 우리 항상 늦은 쪽이라고 그랬죠? 같은 날이면 대항력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면 대항력을 기준으로. 알죠? 그 다음날 확정일자가 어디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밤. 내가 지금 이 연사가 외치는 건 뭐냐면, 같은 날이다, 같은 날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했다.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기준으로. 알겠죠? 왜? 저 같은 날이면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잖아요. 그 다음날. 전입신고, 다음날 확정일자다. 다음날 확정일자가 언제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왜? 다음날이니까 어떻게 돼요?
2월 1일 했다 그러면 2월 2일 0시고 그 다음 확정일자는 그 다음 날이니까 2월 2일 9시고 0시가 빨라 9시가 빨라 0시가 빨라 9시가 늦죠? 늦은 쪽이니까. 그러니까 2판 4판 안 되면 같은 날 그러면 어디 기준으로? 같은 날 대항력 발생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 확정일자 어디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배제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정확하게 좀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어려워 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 다 들었죠? 오케이. 헷갈리는 게 아니고 이걸 설명을 하는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많아. 알겠죠? 그건 정말 다 잘못된 것이. 자 봐요. 자 463 보세요. 제3조 2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3조 2라고 나와 있어요? 자 3조 2 보증 우선 변제권이죠? 자 두 번째 줄 끝에 그래서 보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알겠죠? 그 옆에 죄송한데 줄리한 거죠. 대지를 포함한다. 대지를 포함한다. 경매나 공매 시 세 번째 끝에 대지를 포함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후손이 권리잖아. 그 밖에 채권자보다 어떻게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우선. 후손이 권리자보다 우선이라잖아요. 채권자보다 왜 우선이죠? 왜 채권자보다 우선이야? 왜 채권자보다 우선이냐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그래서 채권자보다 우선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증금을 우선 배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러면요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이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이것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렇게요. 이러면 확정일자의 의의를 보고 두 번째 봐봐. 2번 니은 1번의 니은을 봐봐. 여러분 이것은 지금 보면 주민등록과 같은 공식 이등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계약서의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물의 동호수 기재를 누락했다고 할지라도 우선 배제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옛날에 판례는 이렇게 얘기했어. 판례는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하게 작성된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도록 딱 규칙을 새롭게 만들었어. 알겠죠? 그러니까 동호수하고 번지수가 누락돼 있다. 그런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줘, 안 줘, 이제? 안 줘. 그러니까 예전에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판례가 타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임대인, 임차인, 동호수에 관한 기재가 다 되어 있는 완벽한 계약서가 있어야지 확정일자를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판례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계약서 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해 보면 두 번째 줄 주민센터, 바로 옆에 지방법원, 바로 옆에 등기소, 맨 끝에 공직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말할 수 있다. 부여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받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장이요. 디귿 확정일자분은 몇 년 단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폐쇄된 확정일자분은 몇 년간 보존한다? 20년간. 전에는 15년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정보 요청이죠. 기억은요. 이해관계 있는 자, 가로 꼽아. 이해관계 있는 자. 이 사람 누구죠? 현재 임차인 이 말이죠. 현재 임차인. 그런데요. 임대차 니은 봐봐.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하려는 자. 차이가 뭐냐 두 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보 제공을 요청해. 왜 그러냐? 이런 봐봐. 내가 이 건물이요 3층짜리 건물인데 세대가 지금 5세대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2억이 받아져 있단 말이죠. 건물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5세대가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내가 보증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월세를 얼마 받은지 알아야 나도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라고 하는 것이냐 동사무소죠. 주민자치센터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임차인이다. 그럼 임차인이요. 계약을 다시 연장을 하고 싶어. 다시 연장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월세가 얼마인지 알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새로 그런 사람들은 직접 가서 청구하면 돼요. 그런데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사람은 무조건 가서 정보를 달라고 하면 안 되고 거기 보면 종이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종이가요. 거기다가 임대인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정보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이 거기에 살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좀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거기 보면 임차인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다 돼 있어. 그럼 임차인 4명이죠? 4명 다 각각 가서 물어봐가지고 한 사람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얼마인지 이거 각각 기록해가지고 이번 새로운 임차인한테 주도록 돼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 자료 열람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냥 한국공인인가 뭐 이런 데서 쓰던 임대차 계약서 있죠? 그런 계약서는 그런 난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중개 사고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셔요. 우선 배도권의 발생시기죠. 대항 요건을 구비한 후 무슨 말이야? 전입 신고를 하고 이 말이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봐봐 여기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죠.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이 말이죠. 확정 일자 부여일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봐봐 여기 확정 일자가 2월 9일이죠. 확정 일자가 대항력보다 빠르다 이 말이죠. 확정 일자를 먼저 받거나 대항력권과 확정 일자가 같은 날이다. 같은 날 그러면 항상 뭐가 빨라요? 확정 일자가 빠르고 대항력권이 늦죠. 대항력이 늦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대항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다음 날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거기 가로 묶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다음 날 그 말은 뭐냐? 대항력 발생일을 기준 이 말이죠. 대항력 발생일을 기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자, 3번 보증금의 우선 변제죠. 보증금의 우선 변제 보면 1번 의회에서 2번을 봐봐. 여러분 아까 우리 뭐라 했죠? 우리 뭐를 포함한다? 대지의 경매대금을 포함하죠? 대지의 경매대금 포함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2번의 두 번째 줄이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돈을 받는다. 이렇게요. 2번 배당 요구 채권이죠. 우리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배당 요구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것은 2번의 1번을 보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뭐라 해야 돼?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요구 가로 묶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그것을 임대차 해지 통고 이렇게 임대차 해지 통고 이렇게 써. 그 다음에 2번에 여러분요 두 번째 줄은 2번에 아니죠. 아까 우리 이건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판례를 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줄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임차인이 보증금 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보증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 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바로 두 번째 줄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경매를 청구했던 것 그 자체가 보증금 반환해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를 청구한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법원은 배당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지만 먼저 경매된 경우죠. 이거 봐. 우리는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건물의 경매대금에서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경매대금과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모두 다 돈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우리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부터 두 가지를 얘기를 해.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요 1억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럼 1억 원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느냐? 건물의 경매대금하고 대지의 경매대금 전부에서 1억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경매대금이 1억이고요. 여기에 경매대금이 2억이다 이 말이죠. 그럼 2대1이죠. 2대1의 범위에서 돈을 받아가는 아무튼 1억을 받아가. 알겠죠? 그 다음에 봐. 여기는 또 뭐냐면 여기는 지금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을이 임차인이란 말이죠. 임차인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2월 1일이요. 그런데 중간에 이 토지가 중간에 바뀐 거예요. 병한테 3월 1일 날 토지가 바뀐 거예요. 그래든지 말든지 이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을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대지의 경매대금을 포함하니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에서 을이죠. 을이 임차인을 이렇게 했죠. 무허가 건물인데요. 그럼 무허가니까 건물은 경매가 안 되고 토지만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도요. 토지의 매각대금 있죠?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안 되냐? 이런 경우는 안 돼.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요 2월 1일 날 이미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요. 그러고 나서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3월 1일 날 신축을 하고요. 신축을 하고 여기 을한테요. 여기 4월 1일 날 임차인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건물이 있기 전에 이미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죠. 그럼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의 매각대금, 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는 을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사람이 보호되냐 안 되냐는 것은 잘 봐야죠. 알죠?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좀 소유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등기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모텔이에요. 상가 건물이었어요. 상가 건물인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을 잡은 거예요. 저당을 언제요? 2월 1일. 그런데 이 모텔이 상가 건물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 이것이 뭐죠? 그 월세, 원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원룸으로. 왜냐면 모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시설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원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뀌어서 을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4월 1일 날 이 사람이 임차인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미 누가 있죠? 이미 A가 2월 1일 날 뭐가 있어? 저당권이 있죠? 여기는 상가 건물일 때 저당권이 있잖아요. 상가일 때. 근데 중간에요. 임차권이 바뀐 거, 원룸으로 바뀐 거 중간에요. 그래서 여기 언제요? 여기 3월 1일 날 바뀐 거예요. 원룸으로. 그래서 임차인이 4월 1일 날 들어왔잖아요. 여기 경매가 됐을 때 여기를 보면 토지의 저당권이 먼저 있을 때는 여기 임차인은 토지에 대한 경매되면 돈을 못 받잖아요. 상가일 때 먼저 저당권이 있었죠? 이때 이 임차인하고 저당권자 중에서 누가 더 먼저, 이 사람이 소액이었거든요. 누가 더 먼저 돈을 받느냐? 판례가 말하느냐? 임차인이 먼저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임차인이 먼저 돈을 받는다. 왜냐? 우리가 이 주택임대차에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얘기하냐?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미등기 건물이어도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아. 무허가든 미등기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상가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무조건 보호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상가 건물의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보다 주택임차인에서 소액임차인이 먼저 돈을 받는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것들을 알겠죠?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자, 3번에요. 1번.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되죠. 뭐만? 대지만 경매되면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제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가 건물이니까 건물은 경매가 안 되고 대지만 경매가 되겠죠? 돈 받을 때. 그럼 이건 어떻게 돼? 봐봐. 이건 어떻게 돼? 여기 토지하고 이렇게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이 먼저 일괄해서 경매가 됐어요. 일괄해서 토지와 건물이 경매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경매가 됐어요. 일괄해서요. 그래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경매가 됐다가 뭐가 되냐? 뭐죠? 건물의 경매가 취하가 됐어요. 건물의 경매가 취하가 되고 대지만 경매가 된 거예요. 대지만 경매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돈을 받아 못 받아? 대지에 대해서? 을은? 여기 임차인은요? 을은 돈을 받아 못 받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우리가 대지의 경매대금을 뭐 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대지에서 안 되는 건 딱 하나다. 그러니까 뭐다?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신축되고 그 건물의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을 보면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다. 여기 아까 얘기했죠? 여기 달라졌다. 처음에는 똑같았죠? 달라져가지고 대지만 경매가 됐다. 그래도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죠? 행사할 수 있다. 선순위 가압력권자와 임차인의 평등배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약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우선 변제를 하죠. 우선 변제. 이런 우선 변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저당권이다. 그럼 여기 병이 임차인이다. 임차인이고 확정자가 있고 여기요 정이 전세권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이 만약에 2억 5천이다. 2억 5천이 경매가 됐다. 1억이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받느냐? 이 사람이 1억 받고 이 사람이 1억 받고 이 사람은 얼마 받아? 5천을 받고 나머지 5천만 원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서 받으면 돼요.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다른 재산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5천만 원 손해를 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이건 이제 배당 우선 변제인데 여기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이렇게 정이 있는데요. 여기는 저당권인데 저당권, 여기는 가압류권자가 있는 거예요. 가압류. 여기요 임차인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여기 1억이고요. 여기 5천이고요. 여기 1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냐? 2억인 거예요. 2억의 경매대금이 나온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받아가는가 이 말이죠. 여기 가압류가 있을 때는 문제가 돼요. 이런 가압류는 뭐를 가압류하냐? 채권을 가압류하거든요. 채권은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거든요. 모든 채권자는 평등해.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순서라는 게 없어요. 채권은. 왜요? 먼저 돈을 빌려줬죠? 내가 늦게 돈을 빌려줬어도 먼저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깍두기 알겠죠? 먼저. 그런데 이 가압류를 이렇게 했을 때 먼저 경매대금 2억에서 의리요 1억을 먼저 받아가. 그럼 얼마 남죠? 1억 남죠, 1억? 이 1억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 사람이 5천 그렇게 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1억이라고 하고 가압류가 있으면 병하고 정하고는 순서가 없어. 순서가 없으니까 1억을 가지고 병하고 정이 나눠가죠. 어떻게요? 여기 1억이죠? 1억 곱하기. 여기 1억 곱하기. 그래서 여기 이 두 사람 걸 합해 그럼 얼마야? 1억 5천. 1억 5천에다가 여기 얼마죠? 5천이죠? 5천. 여기는 얼마죠? 1억 5천. 1억 5천에다가 얼마죠? 1억이단 말이에요. 이걸 더하면 얼마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 3,300을 받아가고 이걸 6,700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등하니까 1억 원을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누어 갖는 거예요. 채권액에 비례해서 1억 원을. 그래서 여기 1억하고 여기 1억하고 5천을 더하면 1억 5천이죠? 그러면 이 사람 것은 5천이니까 5천 쓰고 두 개 더하면 1억 5천이죠? 그래서 이 사람 거 1억이니까 1억을 쓰고 그래서 나누면 돼. 그럼 이게 나누는 게 쉽죠? 알겠죠? 그래서 5천이고 1억이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300을 받아가고 6,700 받아. 이렇게 받아가야지 이 사람이 2번이라고 해서 5천만 원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내 앞에 가압류권자가 있죠? 가압류권자가 있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채권액에 비례해서 무슨 배당을 받는다? 평등 배당을 받는다. 그것을 한 가지 알아두면 돼요. 됐죠? 그래서 가압류권자와는 무슨 배당이다? 평등 배당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에요. 5번에 맨 밑을 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다 뭘 한다?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줄거봐. 배당 요구 줄거어요.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뭐죠?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다. 알겠죠?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스라게스 앞에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임대차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볼 수 있고 임대차 관계는 그 배당 요구 통지가 임대인에 대한 도달 즉시 해지로 뭐가 된다? 종료된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여러분요 배당 요구를 하잖아요. 누구한테 배당 요구하죠?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 신청을 하죠. 그러면 그것을 뭐로 본다? 임대차 해지 통고로 본다. 이런 말이죠. 자, 핵심 판례를 보셔요. 466페이지 핵심 판례. 주택임대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한 그 다음에 가로묶고 봐. 배당 요구. 죄송한데 거기 가로묶어. 배당 요구 가로묶었어요? 이 배당 요구 가로묶었죠? 자, 봐봐. 배당 요구를 하죠? 그 배당 요구는 방금 뭐라고 그랬죠?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한단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임대차 해지 통고라고 그랬죠. 왜요? 왜 임대차 해지 통고죠? 여러분 임대차가 좀 어려운 게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봐. 우리가 여기서 이 을이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배당 요구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보증금은 뭘 해달라? 보증금은 뭘 해달라?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 이 말이죠. 근데 보증금 반환은 언제 된다? 임대차가 뭘 해야 돼?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지 보증금 반환하죠? 그럼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임차인이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니까 경매법원에다가 을이 배당 요구를 해야 돈을 준다 그랬죠. 배당 요구를 한다는 것은 보증금을 나한테 반환해달라 말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돼. 그래서 배당 요구를 뭐라고 하냐? 임대차 해지 통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종료가 되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배당 요구를 했다? 배당 요구를 그러면 임대차 해지 통고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는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는데 맨 끝에 네 번째 줄 맨 끝에 제2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없다. 제2. 왜 그러냐? 왜?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 제1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죠? 배당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임대차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배당 요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다? 배당 요구는 임대차 뭐다? 해지 통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미 제1의 경매에서 임대차가 해지가 되었잖아요. 임대차가 해지가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임대차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다 못 받은 거예요. 8천인데 6천밖에 못 받고 2천은 못 받은 거예요. 아까 말했죠. 임차인이 경매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방으로 본다? 존속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8천 중에서 6천을 받았는데 아직 2천만 원 못 받았죠? 그럼 그 2천만 원 받을 때까지 의뢰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란 말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 제2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다. 그래 되어 있죠? 그러면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 존속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알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권,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경매절차 이미 처음에 배당 요구하면 임대차 해지인데 이미 임대차가 없는데 또 임대차가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배당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배당권 행사하려면 확정일자하고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는데 임대차가 해지가 됐으니까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았다. 제2경매절차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6번 동시행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가냐? 7번 임차권의 우선 변제권의 승계죠. 자, 금융기관 등의 우선 변제권 승계 이렇게 되어 있죠. 봐봐요. 이러면 혹시 전세보증금 대출이라고 있죠? 우리가 보면 보증금이 부족한 사람은 월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미리서 대출해 주죠. 은행에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요. 의리 임차인데 이 보증금이 1억인데요. 이 1억 중에서는 의뢰 돈이 얼마가 있냐? 의뢰 돈이 3천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죠. 은행 돈이 얼마냐? 7천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 경매가 되면 의리 여기서 1억을 받아와가지고 은행한테 얼마나 갚아야 돼? 7천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 받아서 돈 안 갚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이 은행은 뭐라 하냐? 의리요 만약에 대항력분하고 확정일자가 있어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있죠. 이 상태에서 의리요 이 갑이라고 하는 의리 갑을 상대로 한 경매에서 경매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이 사람은 1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1억 중에서 은행이 말하냐? 을한테 가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7천이니까 너 나한테 7천만 원을 채권 양도해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은행이 을한테 7천만 원을 채권 양도로 받죠? 그러면 1억 중에서 3천만 원만 은행 법원에서 을이 받아가고 나머지 7천은 법원에 가가지고 여기 은행이 을을 대신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깔끔하겠죠? 그것을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금융기관 등이 이렇게요. 첫 번째 줄 끝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할 때는 가로목고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를 해. 승계하니까 금융기관이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8호를 보면 9항을 보면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 동그라미 또는 대위 동그라미 임대차를 해지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봐봐. 왜 그러냐면 일단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러면 경매법원은 1억 원을 을한테 배당해 줘야 되겠죠.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면 그 돈을 을이 받는데 그 을이 받을 것 중에서 자기 것 7천은 자기가 받아갈 테니까 나한테 7천만 원을 양도해라. 이렇게 양도를 받아서 돈을 받아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을은요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살고 싶어.
알겠죠?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안 하니까 은행이요, 을을 대신해서 배당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서 여러분 뭐냐면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해지 통고인데, 임대차 해지를 누가 해야 돼? 임차인이 해지를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오른쪽 봐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대리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나와. 금융기관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경매 신청 요건에 안 하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뭐냐 봐봐. 이것은 신청의 완화, 그건 말이 안 돼. 왜냐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뭘 모르고, 소송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제목을 저렇게 붙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전세권 봐봐. 전세권은 뭐가냐? 경매권이 있거든요.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딱 되면은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 목적물을 뭐라고?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세금하고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냐? 동시이행이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동시에. 알겠죠? 그래서 동시에 같이 이행을 해야 돼. 그런데 동시행은 뭐냐? 채무 불이행이 아니거든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뭐다? 경매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경매를 청구하고 싶다, 그래서 경매를 청구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돼? 경매를 청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된다?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채무불이행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을은 갑한테 목적물을 먼저 인도를 해.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 서류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 전세금은 달라고 해. 그랬는데 갑이 전세금을 안 줘.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 경매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세권 자체에 경매권이 있으니까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러니까 목적물을 인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전세권은. 그런데 임차권은 뭐가 없냐? 경매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경매권이란 게 없다고. 그럼 경매권이 없으니까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의 임차권은 뭐냐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서 뭐냐?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해. 그것을 강제 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강제 경매.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하지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하면 목적물에 인도하고 말소 등기 서류에 반하는 전세금과 동시행이니까 경매가 안 된다. 따라서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은 경매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권이 없으니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해야 돼. 판결문에 의해서.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차권이 경매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목적물이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대차는 이 경매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하니까 목적물을 인도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냥 살면서 경매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건이 완화된 게 아니죠. 차라리 전세권이 훨씬 더 요건이 완화되어 있죠. 왜?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는데 목적물 이사 가고 말소 등기 서류 주면서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주죠. 그 길로 법원에 가서 경매해버리면 돼. 그런데 임차인이 경매를 하려면 법원에 판결문을 받아야 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알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기는 바로 경매하고 여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요건이 완화됐다. 말이 안 되죠. 대신 뭐냐면 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문에 의해서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라 나왔어? 두 번째 줄 봐봐. 3조 2 두 번째 줄 확정 판결이나 가운데 돼 있어요? 두 번째 줄 확정 판결이나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을 한다. 그러면 세 번째 줄 맨 끝에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 가로묶고 경매 요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요건이 완화되어 있나? 더 힘들지. 왜?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경매를 해야 되는데. 알겠죠? 단지 이것은 소송이라는 것을 딱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알겠죠? 전세권이 뭔지 임차권이 뭔지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됐죠 지금?
자, 보증금 중 일정에게 최우선 면제권이라고 돼 있나요? 그래서 보증금 중에 일정에게 최우선 면제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우선 면제권인데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